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제가 좀 요즘에 바빠가지고 캐나다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렸는데 캐나다에서 유학과 이민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그런 감정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이민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유학을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어학연수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첫 1년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어학연수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새로운 언어 배우니까 좋고 또 이제 어학교를 가면 이제 친구들이 많은데 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막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영어로 뜨문뜨문 얘기하면서 뭐 하우스 파티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학원에서 주최하는 그런 파티라든지 그러니까 뭔가가 그냥 다 재밌는 거예요. 다 새로우니까. 그래서 처음 1년은 그냥 다 재밌고 신기하고 뭐 친구도 새로 사귀고 그냥 캐나다의 모든 게 이제 다 좋게만 느껴지는 거죠. 잘 모르니까. 1년만 가시는 분들은 캐나다의 단점을 크게 많이 못 느껴요. 물론 느끼시는 분들도 빨리빨리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어학연수를 처음 가신 분들은 재밌죠. 친구들하고 놀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가신 분들은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걸 할 그게 없으니까 첫 1년은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2년 차가 되면서 저는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는데요. 캐나다로 간 지 2년 만에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대학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현실감이 이제 오는 거예요. 왜냐면 어학연수 때는 그냥 영어만 공부하면 되고 내가 외국인이니까 뭐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 대학을 들어가면 그런 에세이를 써야 되고 그리고 시험을 봐야 되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려면 내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그 캐나다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현실감이 많이 느껴지는 거죠. 이제 대학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물론 저는 어느 정도의 도움은 부모님께 받았어요. 대학을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받았지만 생활비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충당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이제 함께 병행을 한 거죠. 대부분 다 유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 대학이라든지 전문대학은 외국인들한테 한 서너 배는 올려서 받기 때문에 학비를 굉장히 풍족한 친구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이제 대학 생활과 잘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해야 하는 대학 생활과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첫 1년 때랑 2년 차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그런 에세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2년 차가 되면 조금 부담감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년 차가 되면은 이제 조금 바빠지는 거예요. 3년 차가 되면은 저는 전문대를 갔기 컬리지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졸업반이거든요. 졸업반이면 졸업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인턴십 같은 것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뭐 인맥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취업을 하려는 좀 불안감이 생기죠. 벌써 3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취업을 해야 된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컬리지는 졸업을 하면 이제 3년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3년 비자가 나오면 그 안에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일을 한 다음에 그 경험을 가지고 영주권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꼭 취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고 압박이 생기는 거죠. 이제 하루하루의 생활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4년 차가 되면 이제 취업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하면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4년 차가 돼도 왠지 영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할 것 같고 뭔가 이 캐나다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이해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학연수를 딱 끝나면 영어 공부를 할 찬스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학연수를 할 때 항상 선생님들이 하던 말이 지금 영어 공부 많이 해라.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하면은 영어 공부 안 한다. 그냥 그때 배운 영어를 가지고 계속 쓰는 거지 영어 공부라는 걸 따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차가 되면 약간 캐나다 생활은 편해지지만 그만큼 또 영어는 아직까지는 안 되는 수준 정도? 그 수준을 가지고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취업을 한 곳에서는 사람들도 너무 좋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너무 좋아서 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제 주변의 친구들은 이제 그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 부당한 대우가 있어도 이 1년을 채워야 된다. 그 영주권 자격을 얻기 위해서 취업을 하고 일을 1년 정도는 해야 된다. 부담감 때문에 싫어도 그냥 참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4년 차가 됐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부담감에 또 싫어도 일을 해야 되는 거면 왠지 영어를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뭔가 이렇게 걸쳐있는 느낌이에요. 왠지 캐나다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왠지 4년 정도 되면 조금 약간 이게 떠있는 느낌? 내가 완전히 여기 정착한 것도 아니고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난 돌아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불안함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년 차가 됐을 때 저는 2014년에 영주권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제가 넣을 때 2014년 때 그때만 해도 영주권 신청을 해놓으면 답장도 안 주고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다림의 연속이 거의 1년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 그 CIC랑 연락을 해도 답을 주질 않아요. 그냥 지금 우리 프로세싱 중이야 라고만 딱 뜨고 내가 자격이 되는지 어땠는지 내 서류를 받았는지 전혀 그런 아무런 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답답함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년 차가 되면은 그 취업을 한 곳에서 왠지 나오고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왜냐면 이미 영주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참고 일했던 게 이제 폭발을 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고 영주권 신청하고 이제 한국을 또 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렇게 점점 캐나다에 대한 그런 약간 불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그 영주권을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기만 하고 이런 것들이 왠지 짜증이 나면서 이제 막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화를 점점 키웠죠. 그리고 이제 2015년 제가 6년 차가 됐을 때 이제 1년 동안 그 영주권을 쭉 기다리면서 이제 점점 캐나다가 싫어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영주권 신청하라고 해놓고 영주권 신청했는데 답장도 없고 기다리라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무조건 1년을 그냥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너무 불안해지고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난 벌써 캐나다에 6년이나 살았는데 내 20대 후반을 다 보냈는데 내가 한국을 어떻게 가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점점 캐나다가 싫어지면서 이제 불안해지고 점점 극단적으로 안 되면 말고 영주권 이제 안 되면 말어. 나는 그냥 캐나다 뜰 거야. 이제 한국 갈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건데 한국 가도 어떻게 하겠다는지 어떻게 하겠다는지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한국 갈 거야라고 극단적으로 이제 변하면서 제가 그때 2015년에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가위까지 막 눌린 적이 있거든요. 저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이 심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컸나 봐요. 이제 폭발을 하다가 결국에는 영주권이 나왔죠. 2016년 7년 차가 되면 굉장히 허탈해요. 7년이 걸려서 받은 영주권인데 그냥 생활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서 체류를 5년 더 하고 또 5년 후에 자격이 되면 또 5년 더 연장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좋은 조건인데 제가 그간 마음고생한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그냥 증이 그냥 딱 나오는 거니까 이 증을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정말 이런 고생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막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 허탈함 때문에. 2017년에 제가 8년 차가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게 바뀌어요, 마음이. 어떠냐면 한국에 가면은 이제 3주 이상 있으면 캐나다가 그리운 거예요. 한국에 가면 저는 주로 이제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그것도 3주 정도 있으면 나도 내 생활이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터전이 다 이제는 캐나다에 자리를 잡은 거죠. 8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친구들 인맥도 쌓았고 내가 사는 내 삶이 다 있잖아요. 캐나다에. 한국에는 내 삶이 없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8년이나 나가서 있었기 때문에 크게 공감을 많이 못하죠.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생활하는 친구들은 그들만의 뭔가 공감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거기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가서 이제 3주까지는 재밌게 놀다가 3주 이상 되면 나도 캐나다 그립다.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9년 차. 9년 차에는 제가 2018년 9년 차가 됐는데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금을 내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넥션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캐나다의 생활이 너무 익숙해지고 캐나다 사람들과 이제는 얘기하고 하는 게 그냥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2018년 제가 9년 차가 되면서 조금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느꼈던 거는 캐나다가 좋다. 그 6년차, 7년차 때 굉장히 마음고생했던 거를 왠지 보상받는 듯한 캐나다가 굉장히 좋아졌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에 쭉 감정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웬걸 제가 독일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다시 그 1년 차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캐나다에서 이민과 유학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감정 변화를 아마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캐나다의 영주권이라는 게 정말 가치가 그만큼 있는 거긴 한데 따기 전까지는 그 허탈함은 느낄 수 없는 것 같아요. 영주권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감정의 변화를 겪을 거를 아마 좀 생각을 하시고 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